자, 안녕하십니까.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박준성입니다. 일단 시험 과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 과목은 그 직업상담학, 그다음에 고용보험법,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세 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은 40문제씩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25문제씩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40문제씩 나올 때는 이제 좀 그 응시 인원이 좀 많을 때는 40문제씩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직업상담원 시험을 대대적으로 처음 볼 때는 40문제씩 했고 그 다음 이제 추가 인원을 뽑을 때는 25문항씩 이렇게 그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문제씩 한다 그러면 120문항이고 25문제씩 한다 그러면 75문항인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직업상담사 시험은 우리 그 2시간 반 동안 보잖아요. 근데 이거는 120문제가 나오면 120분이고 보통 조금 뭐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다음에 75문제를 내면 70분에서 75분 시간을 줘요. 근데 보통 70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당 한 문제당 생각을 너무 많이 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나 혹은 다른 시험 뭐 2시간 반 동안 보는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같은 경우는 100문제를 2시간 반 동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한 문제당 1분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올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보면 뒤에 아무래도 이 상담학 심리학보다는 법규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좀 더 수월하잖아요. 생각할 게 아니니까. 이건 내가 외운 조문이면 맞추는 거고 못 본 거면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많이 못 풀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당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먼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하는 그 얘기 중에. 그리고 이 시험이 그 경쟁률이 있는 시험이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나만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점수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응시한 고용지원센터, 아시겠지만 내가 지원한 고용지원센터에 사람들의 성적보다 내 성적이 높게 나와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심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 시험이나 혹은 다른 자격증 시험 같은 절대평가는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만 되면 합격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선이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해야 되지만 그 지엽적인 부분 그 한 문제 두 문제로 사실 당락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그 혹시 이 직업상담사 2차 시험 준비한 내용보다는 사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상담사 2차 기억나시죠? 우리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래서 그 정도의 한 반? 반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한 그 정도 노력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2차 그 300몇 개 2차 외운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쯤 하면 됐다 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1분이라도 더 하나라도 더 조문 하나라도 더 보고 가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동강 구성은요. 그 상담심리 직업상담학은 그 직업상담사 2급 그 동강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어차피 범위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넣어놔서 그러면 거기서 이혼 선생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상담심리 그러니까 직업상담학 전체하고 그 다음에 심리학 발달 이론하고 그 다음에 심리검사 파트 그래서 그 파트 전체를 해가지고 그게 한 40강 정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론 강의하고 그 다음에 2급에 나왔던 그 기출 문제들이 아마 거의 다 그 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실제 직업상담사 동강 할 때는 기출 문제를 거의 다 풀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이랑
아마 2급 문제 전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학 전체하고 그다음에 발달이론, 그다음에 말이 상담학이지 실제 범위는 상담학하고 그다음에 우리 심리학 1장 발달이론 있죠. 예, 슈퍼 긴즈버그 나오는 그거랑 신뢰도 타당도 했던 거 심리검사 파트 그렇게 합쳐져서 직업 심리학 과목이 직업 상담학 과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론과 그러니까 2급 1차 문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지금까지 나온 문제 그 직업 상담사 문제를 상담 심리 쪽 파트를 거의 다 푸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전부 다 넣고 그다음에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제가 그 거의 그 법과 시행령이죠. 범위가 두 개 다 법하고 시행령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거의 다 다루었어요. 만약에 이게 절대평가라고 하면 딱 60점만 넘으면 될 만큼 정도에서 한 70점 정도? 그 정도 되는 범위만 잡았을 텐데 이거는 상대평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가 깔리고 지엽적인 문제 2개 가지고 승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엽적인 문제 2개, 3개를 잡아야 돼서 정말 어떻게 여기서 냈냐 하는 거에서 당락이 갈려요. 그래서 고용보험법도 그렇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그렇고 전체를 거의 다 다루었습니다. 정말 안 봐도 되는 뭐 몇 조를 준용한다든가 보칙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제가 전체를 다 다루었어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요.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어차피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25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넘어갈 거예요. 이거보다 보통 하게 되면 넘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무래도 고용보험법보다는 좀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한 15강 정도. 물론 이것도 하다 보면 넘어갈 거예요. 많이 한다 그러고 조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요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게 그 법규잖아요. 그래서 법규는 사실 조문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무기계약직 직업상담원 강의에 가장 중점을 둔 건 법규 파트에 있는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빼고 모의고사는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모의고사 빼고 이게 한 130문항 정도 풀어드릴 거고요. 제가 순수하게 만든 겁니다. 시중에 고용보험법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직업상담사 고용보험법 파트 그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 털털 털어도 몇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130문제를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 겹치지 않게 같은 문제 없이 130문제를 따로 모의고사 빼고 순수하게 130문항 정도를 제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한 110문제 정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야말로 정말 시중에 문제가 없죠. 아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험 보는 파트가 우리 파트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실제로 다 만들어서 이거 다 그 시간 중에 다 빠짐없이 다 풀어드릴 거면 당연히 해설이랑 다 하고요. 이론이랑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드릴 말씀이 오리엔테이션 제가 드릴 말씀이 좀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물론 마음이 급한 건 제가 알겠는데. 책 정리하면서 보시면 돼요. 교재 이렇게 보면서 뭐가 있나 이렇게 보면서 답지가 없어요. 그 얘기를 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풀면 그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받으신 거 그 답지가 뒤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저 이영 선생님이랑 저랑은 직업상담사 동강을 찍을 때도 답지를 절대 만들질 않아요. 만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답을 그때그때 제가 칠판에 써드려요. 왜 그러냐면 그 요령이 좀 생겨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다 듣기 싫으니까 그냥 문제하고 답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답지가 있으면 동강을 안 듣고 그래서 아예 그런 그 유혹에 빠지는 걸 아예 미연에 방지하고자 아예 답지 자체를 제작을 안 해서 배포를 안 해요. 그래서 달라고 하셔도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만든다고 우리가. 그래서 시간 중에
판서를 해드립니다. 예, 꼭 해드려요. 그래서 뭐 2번이라고 했는지 3번이라고 했는지 잘 안 들려서 그러니까 답지를 달라. 예,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하려고 제가 저랑 이혼 선생님은 답지를 꼭 그 답을 칠판에다가 그때그때 문제를 풉니다. 동강을 다 들으라는 말씀이세요. 예? 예, 저희 의도가. 그래서 그거 꼭 말씀드려야 됩니다. 답지 없어요. 예. 문제를 같이 푸셔야 돼요. 예, 이거는 뭐 그냥 혼자 이렇게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럴 거면 진짜 혼자 독학을 하죠. 예. 아, 그다음에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특히 고용보험법 같은 경우는 요번에 한 요 몇 년 사이에 뭐 아시겠지만 수시로 계속 개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근로자가 좋은 쪽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좀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이렇게 급변하게 많이 바뀐 적이 없게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요. 하필 우리가 보는 시험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강을 찍는 그 순간에도 내용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녹화해서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그때그때 만약에 이 시험 공고가 나고 동강을 찍게 되면 그 짧은 사이에 이 많은 강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이에 또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그 동강을 찍은 후에 시험이 공고 날짜가 정확히 뜨면 뭐 며칠 날 시험 본다. 보통 한 달 전에 공고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때 뜨면 그때 날짜, 시험 보는 날짜를 기준으로 개정된 사항을 정오표나 혹은 게시판에 그때그때 개정해서 제가 올릴 예정이에요. 일단은 지금은 진행을 하고, 예,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계속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걸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 날짜가 뜨고 언제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때 날짜에 현재에 맞는 그 정오표 내지는 수정되는 내용이 게시판이나 어떤 형식으로든 진행이 될 거예요. 네, 홈페이지나 들어가셔서. 그래서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내용은. 물론 뭐 시험에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을 텐데 그래도 가장 최근 걸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날짜가 뜨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된 사항을 게시판이나 혹은 뭐 교재나 하여튼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예, 그 부분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기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예, 문제 많이 풀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모의고사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과목당 40문항씩 나올 때도 있고 25문항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 이현 선생님이랑 저랑 결론을 내린 게 기왕이면 많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40문제를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모의고사가 총 3회예요. 이렇게 40문제씩 3회. 예, 그러니까 120문항씩 3회분이 되겠죠. 예, 이렇게. 예, 그래서 40문제 기준으로 예, 모의고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25문제나 20문제가 나오면 40문제에서 40문제를 잘라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기왕이면 많이 나온 걸 기준으로 저희가 모의고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360문항이 되죠. 물론 앞에서 했던 기본 강의에 있었던 문제가 하나도 겹치는 거 없이 예. 구성은 저희가 진짜 신경 써서 했어요. 예, 정말로 신경 써서 했어요. 그래서 상담학은 그러니까 직업 상담학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직업 상담학 총 3회분인데 이현 선생님이 1회는 실제 우리 무기계약직 시험 본 거 있죠. 예, 무기계약직 시험 본 거. 직업상담은 우리 여러분 볼 앞에 선배들이 봤던 문제, 예, 그게 2회분이 있거든요. 예, 2회분. 예, 2회분을 40문제. 이렇게 해서 40문제씩의 한 회차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 시험 본 게 있어요. 예, 공무원 시험. 공무원 시험이 2회분이요. 실제 직업상담사 직렬 새로 생겨서 왜 9급 시험 봤잖아요. 거기에도 직업상담 심리학 해가지고 시험을 쳐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그건
공개가 되죠. 국가시험이라. 예, 그래서 거기 공개된 문제 2회분 20문제씩 40문제 이렇게 무기계약직은 그냥 40문제고요. 예. 공무원 시험 2회분 20문제씩 40문제. 그다음에 3회차 그 모의고사는 2급 문제는 앞에 기본 강의에서 다 거의 풀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회차 모의고사는 직업상담사 1급 문제 있죠. 1급 문제 직업상담 심리 있는 거기서 1급 문제에서 40문제를 이현 선생님이 괜찮은 문제 발췌해서 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직업 상담학 모의고사는 40문제씩 3회분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 말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높게.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 분류를 했냐면 기본 강의에서 했던 문제를 풀었던 문제들은 그 문제가 직접 똑같이 나올 거라는 문제로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편하는 문제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실전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공부용으로 만든 거고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는 실전용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약간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분위기가 달라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고용보험 3회 40문제씩 기준으로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회분 4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제만 합쳐도 법규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다 합치면 모의고사랑 그러니까 고용보험법이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기본 문제 제가 만든 거랑 해서 하여튼 480문제 정도가 되니까 제가 만든 게. 그러니까 이거를 다 풀고 가면 사실 이만큼 준비해서 온 사람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본인이 뭐 이걸 본인이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또 시중에 있는 교재나 동강이 이렇게까지 문제 많이 푸는 건 없을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니까.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학 포함하면 강의 수만 한 100강 정도가 돼요. 그럼 뭐 100강에 상담 심리 문제 빼고 상담 심리 문제 빼고 총 강의 수 100강에 고용보험법이랑 국민기초생활법 문제만 한 거의 480문제면 500여 문제인데 그 정도를 준비해서 갔으면 제대로 그거 준비하면 떨어질 수가 없죠. 아무리 뭐 상대평가 아니라 모여도. 그 강의 내용과 구성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이거는 이현 쌤이랑 저랑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고민과 고민 끝에 나온 구성이에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뭐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저희가 직업상담사 강의를 자격증 강의를 이제 한 10년 이상 이현 쌤이랑 저랑 지금 11년째 하고 있는데 직업상담사 강의를 하면서 가장 그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저희는 이제 자격증 강사니까 합격까지만 저희 몫이잖아요. 그 취업까지는 이제 이 직접적인 저희 몫이 아니다 보니까 취업을 책임져 줄 수 없는 부분이 좀 미안해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해도 선생님 저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저나 이현 선생님이 듣는 게 좀 그래서 이거는 붙으면 그냥 취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붙으면 또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거는 붙으면 취업이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겠다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끝나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런 얘기는 안 듣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좀 한을 좀 풀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안타까워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되게 구성이고 또 강이고 되게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당부를 좀 드릴 게 있는데 그 고용보험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아마 지금 처음 준비를 하실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 그 고용보험법 직업상담사에서 공부했다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고용보험법 하신 게 아니에요. 첫 강의 들어보시면 알아요. 내가 한 건 고용보험이 아니구나. 직업상담사 한 건 고용보험이 아니구나 하실 거예요. 그 처음 하시는 공부기 때문에 지금 막 의욕이 넘치는 건 알아요. 아마 그 공고가 뜨면 한 달에서 한 달 10일 후에 아마 시험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 왔고. 그래서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열심히는 하되 급하게는 하시면 안 돼요.
차근차근 하셔야지 하루에 막 또 강의 많이 듣고 한다고 다 자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 그러면 짧은 거지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예, 그래서 천천히 꼭꼭꼭꼭 씹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거 제가 당부드릴게요. 왜냐하면 강좌 수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천천히 차근차근 하시면 속도는 나중에 붙게 돼 있어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예, 그래서 너무 또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렸다가 나중에 더 힘들어지시니까 천천히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가 많이 넣은 이유도 뭐냐면 교재 법조문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볼 때 물론 법조문을 여러 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론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바로 푸는데 저 문제 푸는 거 구경하시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좀 풀고, 예, 그리고서 문제풀이 수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게 지키기 되게 힘든 거라는 건 제가 알고 저도 사실 수업을 들을 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거 아는데 문제만 그냥 한 번만 풀고 오세요. 답을 안 맞춰봐도 되고 궁금해도 앞에 이게 어디 있었더라 안 하셔도 좋아요. 그건 내가 다 해드려요. 수업 시간에. 해설을 제가 다 다달이드리고 이거 몇 조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몇 조 몇 항에 있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니까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한 번은 먼저 풀어보세요. 다 틀려도 좋으니까. 오케이? 그거랑 그냥 수업 저 푸는 거 구경하는 거랑은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예? 예, 그래서 그거 본인이 좀 먼저 대강이라도 예? 예, 풀고 오시라는 거랑 그 다음에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그 강의가 투트랙이에요. 이현 선생님이 하는 직업 상담 쪽하고 제가 하는 법 쪽, 그러니까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는데 저희는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법 한 1, 2 들었다가 뭐 저기 뒤에 실업급여 또 한 조금 들었다가 또 지루하니까 국민기초생활법 이렇게 들었다가 하지 마시고 그냥 저희 순서대로 가세요. 상담학은 상담학대로 가시고 법은 고용보험법부터 순차적으로 들으세요. 네, 오프라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오프를 중간에 잘라서 뒤에 걸 먼저 들을 수가 없잖아요. 오프라인을.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여러분들이 고용보험법 강의를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이렇게 들으라고 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상담심리 원 트랙으로 가고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하시다 보면 처음에 의지와는 달리 이 상담심리는 어려워도 재미는 있잖아. 뭐 스토리가 있으니까. 근데 법 조문만 하루 종일 볼 거예요. 저하고 강의 수도 많고 문제도 많고. 그래서 분명히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꾀도 생기고 포기할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행을 하세요. 예? 여러분이 힘들면 상대방들은 더 힘들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또 다시 마음 잡아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예, 법 조문만 가지고 하는 거라 나름 또 지루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예, 기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죠. 나만 힘든 게 아닐 거예요. 예, 상대평가라. 예, 옆에 있는 사람은 더 힘들 겁니다. 뭐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과는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나 좀 드려야 됩니다. 이 저작권 문제인데요. 제가 그 문제를 어디서 베껴온 문제가 하나도 없고요. 법은 고용보험법이랑 국민기초생활법은 제가 1번부터 정말 끝번까지 다 제가 순수하게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제 문제 하나라도 출판을 하시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올리시거나 하시면 진짜 제가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예, 아마 어떤 조치든지 제가 취할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예, 출판사 분들이나 카페 관리자 분들은 조금 좀
아예 생각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서로 귀찮아지잖아.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릴 얘기는 다 했고, 예,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